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또 뵙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자주 오르려고 그랬는데 바쁘고 뭐 핑계대고 그래가지고 잘 못 올렸네요. 그래서 오랜만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는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LA로 이사 왔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더 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에서 이제 듀얼 포지션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포스트 닥터럴 펠로우로 왔는데 포스트 닥터럴 펠로우로 왔는데 여기 이제 PhD 프로그램이 있어서 PhD 스튜던트까지 같이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시더사이나이 메디컬 센터의 PhD 프로그램은 작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있을 때는 9 스튜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 연구를 하는 거죠. 저는 베이직 리서치를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스템셀에 관심이 있었어요. 스템셀 카디올로지. 그때 당시에 이제 2015년에 이때 스템셀 카디올로지가 되게 굉장히 핫한 분야였거든요. 왜냐하면 그 심장이 이제 심근 경색이나 아니면 뭐 심부전이 있는 환자들한테 스템셀을 줘서 이 스템셀이 그 손상된 심근을 대체해서 새로운 이제 심장 세포가 되는 거니까 획기적인 치료법이죠. 그래서 그때 막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서 제 멘토한테 오게 됐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PhD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PhD 프로그램은 어, 이제 크게 이제 뭐 좋은 유니버시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스탠포드, 하버드, 뭐 예일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트랜슬레이셔널하게 이제 시다사이나 메디컬 센터 같은 병원 쪽으로 왔고 이제 그런 데의 장점은 그러니까 큰 프로그램에 가면 이제 PhD를 오래 해야 돼요. 뭐 6 또는 7 years. 근데 이제 제가 시다사이나에 온 장점은 이제 시다사이나이 같은 병원은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 인정을 받는 PhD 프로그램이고 보통 4 to 5 years 동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다 끝낼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장점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어렵게 구한 사진인데 제가 이거를 예전에 그 시다사이나이 이제 기사에 났던 거를 제가 해놨거든요. 보시면은 2016년 3월 3일 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진도 찍고 기사가 났는데 Profiles of New PhD Student 이렇게 돼 있죠. 시다사이나이 여기 보시면 제가 있는데 아우 그때 살쪄가지고 조금 처비한데 이렇게 9명이에요. 한,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9명.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한국인이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보시는 사람 많이 없으니까. 이게 오세훈 지금 박사라고, 박사 끝나고 간 한국분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름이 까먹었네요. 근데 이분은 간호사예요. 간호사인데, 석사만 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박사까지는 안 하고 박사를 하려고 왔는데 석사에서 그만뒀나? 그랬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한국인이었죠. 그래서 한국인이 많아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래돼가지고 이름이 다 까먹었는데 레이철인 것 같고 하여튼 이렇게 9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다 이름이 있네요. 예솔이라는 분이었고 남편이 러시아 사람인가 그래서 그랬었고 저 이름 있죠. 재형초 MD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9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조그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년 차 때는 처음에는 이제 랩 로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보통 3개 랩을 정해서 1년에 한 4개월씩 해서 랩을 도는 거예요. 이 랩, 저 랩 이렇게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멘토를 정해서 그 자기가 PhD를 하고 싶은 랩에 가서 4개월씩 3번을 돌아서 이 멘토가 어떤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멘토가 좋으면 그 멘토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1년차 때는 그런 랩 로테이션 그리고 코र्스 워크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축복받았던 게 저는 이제 MD잖아요. MD가 이제 PhD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좋은 점이 뭐였냐면 제 이제 코र्스 워크가 웨이버 됐어요. 코र्스 워크 웨이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의대생 때 있었던 그런 성적 기록표를 보고 제가 이제 끝낸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cardiology, GI, 뭐 pharmacology, 뭐 genetics 이런 거 다 끝냈으니까
그런 거는 다 들을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코스워크가 1년차 때 한 9개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 3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엄청 세이브한 거죠. 1년차 때 딴 애들은 코스워크로 바쁜데 시험도 보고 뭐 테스트도 하고 바쁜데 저는 3개밖에 안 하니까 그 시간에는 제 리서치 연구할 수 있어서 제가 PhD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랩 로테이션을 3개를 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저는 어차피 이제 저희 멘토인 말반이랑 같이 하려고 왔는데 이제 말반이랑 같은 친한 골드에버가 있었거든요. 비슷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반 골드에버, 그 다음에 말반 아래에 있는 싱골라니, 주니어 멘토. 그러니까 말반은 제 시니어 멘토였고 싱골라니는 제 주니어 멘토였고 그 말반 옆에 친구 골드에버 이렇게 랩을 3개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랩이 3개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냥 1년 내내 말반이랑 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말반의 아이디어거든요. 말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저는 멘토한테 참 고맙게 생각을 하죠. 시간도 아껴주고 랩 로테이션도 다른 거 3개 해야 되는데 비슷한 거 돌아서 제 리서치에 좀 더 포커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워크도 웨이브 해주고 그래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고 그래서 1년을 이제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게 1년차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차 때부터는 별로 없어요. 그냥 그 랩을 하나 정해서 그냥 랩에서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됐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차 때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3년차 때 졸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3년에 끝냈어요. PhD를.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 PhD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PhD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 이제 MD가 이제 PhD를 따려면 보통은 이제 레지던트 할 때, 그죠? 레지던트 할 때 같이 이제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펠로우를 할 때 그때 이제 PhD를 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마스터 2년, PhD 2년에서 레지던트 펠로우 끝날 때 이제 4년에 이제 PhD를 따고 나오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미국에는요 이제 dedicated research를 해야 돼요. 이렇게 뭐 레지던트 펠로우 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dedicated PhD를 해야 돼요. 보통은 뭐 4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죠. 한국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딴 신분이 아니고 PhD 스튜던트, 포스닥터럴 펠로우 하면서 이제 이렇게 4, 5년 이렇게 리서치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리서치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한 거는 저는 원래 스템셀 카디올로지를 하려고 이제 저희 멘토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멘토는 이제 말반이란 분이고 이분이 발견한 게 cardio sphere derived 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하필이면 또 CDC 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뭐죠? Control인가? 거기랑 같이 이제 이름이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CDC라는 이런 셀이 이제 심장에 있는 스템셀이라고 그때는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셀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었어요. 뭐 Animal Research, Human Research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어서 이제 여기에 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이쪽을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쪽도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Electrophysiology라고 셀룰라 정확하게 말하면 Cellular Electrophysiology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세포 전기 생리학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세포 전기 생리학. 그래서 여러분 뭐 이게 피지올로지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패치 클램프라 그래서 패치 클램프라 그래서 좀 어려운 기술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셀에서 아이오닉 커런트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셀 카디오마이오사이트를 분리를 해서 그 셀을 가지고 이제 파이펫을 만들어 가지고 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런 소듐이라든지 아니면 포타슘이라든지 칼슘 같은 그런 아이오닉 커런트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주로 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스템셀 카디올로지 and cellular electrophysiology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이 제가 하스피탈리스트 봤던 것보다 돈이 한 4분의 1로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큰
뜻을 품고 리서치를 시작했으니까 이런 리서치를 하면서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죠. 왜냐면 아니 제가 그 PhD 학생하면서 제가 한 4만 불, 5만 불 받았으니까 그걸로 생활이 안 되니까 LA에서 그래서 파트타임을 엄청 떼었었어요. 아르바이트. 제가 나중에 얘기도 해드릴 텐데 주로 어디서 있냐 이제 한인타운에서 환자를 보는 그런 아르바이트 같은 걸 많이 해서 인컴을 서플먼트를 하면서 이렇게 리서치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박사한 얘기를 좀 했고 다음에는 이제 박사를 어떻게 끝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카디올로지를 한 번 더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방송 보시면서 미국에 오려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굉장히 많이 돌아갔거든요. 이렇게 빨리 간 게 아니잖아요. 레지던트 하고 하스피탈리스트 하고 PhD 하고 그 다음에 카디올로지 펠로우십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칭이 되셨건 안 되셨건 천천히 하나하나 해 나가다 보시면 분명히 좋은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볼게요. 감사합니다.